자, 이제 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겠습니다.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진동이 살짝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진동은 그렇게 세지 않고 엔진 소음이 좀 유입되는데, 제네시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엔진 소음이 단절되었으면 하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2016년식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G80이나 앞으로 나올 이제 풀체인지 되어 있는 G80은 아마 화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차와 다르게 이 제네시스는 P단일 때가 오히려 살짝 더 진동 세기가 아주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비를 리셋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타를 해보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조금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를 느낄 수 있게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는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을 미세 조타를 해보면 굉장히 약간 덜렁거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오히려 조금 조타를 많이 했을 때는 갑자기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제네시스 G330의 파워트레인은 282마력 35.4토크 자동 8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 해당 모델은 H-트랙이 적용돼서 4륜 구동입니다. 자, 이제 발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차가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빠르게 발진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면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의 조타에 따라서 차량이 그래도 조금은 따라와 줍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반 박자 느릴 수거나 한 박자 느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대신 이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워낙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조타할 때의 그 핸들링 할 때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도 코너링 할 때 느리진 않아서, 예전에 그 니르부르크링에서의 그 광고를 보면 조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 엔진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대신 아까처럼 발진하거나 이랬을 때 한 3000rpm부터 음색이 바뀌는데, 막 날카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중저음이기 때문에 스포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엔진음이라서 귀에 거슬리지 않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넘어보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오면 방지턱을 만났을 때 그 충격도 그렇게 날카롭게 들어오지도 않고, 천천히 넘어보면 되게 그 충격을 많이 완화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이제 떨어질 때도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방지턱 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악셀 페달의 담력이 좀 무거워서 마치 뒤에 사장님을 태우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같이 확확 나가면 안 되니까 출발할 때 부드럽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제동 페달의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은 초반 구간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조금만 밟아도 바로 제동력을 느낄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쑥 들어가는 구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속에서 제동을 했을 때는 약간 제동력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중고속으로 달려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바람소리나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작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수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제네시스라는 그 네임밸류에 맞게 아무래도 소음 진동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가속을 해보면 변속은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편입니다. 변속이 부드럽고 변속 충격 같은 거나 이렇게 체결감을 느낄 수 없을 수준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은 잘 돼서 부드러운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ABN 상단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 클러스터에도 스포츠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그 노멀 모드일 때 스티어링 휠이 무게감이 약간 들쑥날쑥 했는데, 그거에 비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일정해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제동을 해보면 제동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차량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밀립니다. 다행인 거는 차량이 제동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뒤틀리거나 그 정도로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고속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패드 시프트를 사용할 때 보면 패드 시프트가 조금 작아가지고 사용할 때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해봤을 때 업시프트 대비 다운시프트는 빠른데 업시프트는 약간 그 속도에 따라서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달리니까 고속주행 안정성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스포츠 모드 놓다 보니까 약간 하체가 조금 단단해져 가지고 그런 단차진 곳을 이렇게 지날 때 살짝 충격은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네시스는 그런 단차나 이런 방지턱의 충격 자체를 많이 완화시키는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날카롭게 충격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많이 그 충격이 뭉개져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3.3이라는 배기량을 토대로 봤을 때 제가속하거나 추월가속할 때는 약간 조금 답답합니다. 출력이 조금 약하고 차량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고속으로 코너링을 해보면은 차가 좀 무게감이 있어서 더 엄청 고속이 아닌 이상은 크게 롤링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가 힘들고 난 무겁게 돈다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속으로 코너링을 진짜 해본다면 많이 이제 무게감 때문에 밀릴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노멀 모드에서요,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단차진 데를 지나갔을 때나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제네시스 G330을 타고 좋은 길에서 달렸을 때 주행 질감은 분명히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은 있는데 약간 노면하고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이 제네시스 G330은 오너 드라이브 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슈퍼 드리븐 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행 질감 자체가 스포티함보다는 승차감하고 그 다음에 정숙성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 편안하게 운전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G330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2열에 타보면 확실히 엔진의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는 2열에 앉아있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고 되게 정숙합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단차진 데를 지나갈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타이어가 바로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면 소음 중에서 약간 고주파 소음은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제네시스 G330이 쇼프 드리븐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뒤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노면 소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행을 끝나고 난 연비는 7.2입니다. 공인 연비가 8.3에서 8.4임을 감안했을 때 연비는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잘 나오는 이유는 일단 악셀 페달이 좀 담력이 무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셀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주행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네시스 G330의 장점은 우선적으로 승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단차진 도로를 갔을 때 충격도 굉장히 뭉그러뜨려서 들어오고, 주행 질감 자체가 노면을 조금 단절시키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이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정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 진동 측면에서 아이들 상태에 엔진 소음이 조금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주행했을 때 투과되는 그런 엔진의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3000rpm 이상 갔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중저음의 그런 음색을 띄워가지고 그것도 듣기 좋았고,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 자체가 도어 글라스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숙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치면은 우선 차량 무게 대비 출력이 낮은 게 좀 단점입니다. 특히 배기량이 3.3임에도 불구하고 282마력의 35.4 토크는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진할 때나 그리고 제가속, 추월가속 같은 걸 할 때 조금 굼뜬감이 있는 게 많이 아쉽고, 스티어링 휠이 이 차의 컨셉과 이 차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딱 적당한 무게감과 그런
선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스포츠 모드라면, 노멀 모드일 때는 조금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너무 들쭉날쭉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 해서 이질감이 많이 드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이 저속 주행할 때나 중속 주행할 때 밟을 때는 이 페달의 담력이 약하고 바로 제동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이제 중고속으로 갔을 때 그 페달 담력이 약한 부분을 지나고 이제 조금 세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동력이 좀 많이 모자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G80은 아마 똑같을 것 같고, 이후 출시될 풀체인지 G80에서는 좀 제동력이 좀 향상돼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차급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예정자라고 가정하면, 제가 고를 수 있는 차종은 제네시스 G80,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정도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높은 배기량을 통한 여유로운 느낌, 그리고 오너 드라이브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제가 쇼포 드리븐의 성향이 강해서 뒷좌석에 많이 탄다 라고 하면 저는 제네시스를 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너 드라이브고 그냥 프리미엄의 느낌을 좀 갖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독일 차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배기량이 독일 차들은 2.0도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이나 유지하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봤을 때 제네시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차가 또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출력도 2.0이 조금 더 무게도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독일 차 중에서 뭐 조금 더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5 시리즈, 아니면 조금 그냥 고급진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벤츠, 아니면 그 중간을 원한다 하면 뭐 아우디 정도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제네시스 G80을 사려고 한다면, 우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는 뒤에 타는, 또는 뒤에 누군가를 많이 태워야 하는 이런 사람이 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과 그런 주행질감을 원하는 사람이 사면 이 제네시스 G80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330 프리미엄 트림에 H트랙이 들어간 4륜구동 차를 타봤고요. 차량 협찬이나 문의는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차량으로 직접 낱낱이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이었습니다.